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칭 랩 카이로스의 서한 작가입니다. 책 쓰기 왜 써야 할까 또는 어떻게 써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들로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료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책쓰기 코칭 랩 카이로스에서는 예비 작가분들의 도서 출판을 돕고 있습니다. 기존에 써놓으신 원고가 있으신 분들 또는 어떻게 책을 써야 할지 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에서 1대1로 책쓰기 코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칭은 무료니까요. 편안하게 신청하시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수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괜찮은 일화가 하나 있어서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하긴스린이라는 한 미국의 성직자가 책꽂이가 부족해서 목수를 불렀을 때의 일이랍니다. 정말 이 책들 다 읽으셨어요? 목수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도구 상자에 있는 도구들을 다 쓰십니까? 라고 답을 했다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 책장에 있는 책들 다 읽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뭐 읽은 것도 있고 안 읽은 것도 있고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읽지도 않는 책을 그냥 버리지 왜 저러고 가지고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 제 거의 3개 면을 채우고 있는 책장들을 보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어떤 책은 정독을 한 책들이 있고 어떤 책은 발췌독을 한 책이 있고 어떤 책은 정말 몇 년에 한 번이지만 참고하는 책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보통 50 플러스 1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분야, 내가 쓰고 싶어 하는 분야,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약 한 50권 정도의 책을 읽으면 나의 저서 한 권이 탄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50권의 책을 테마로 잡아서 그 분야에 관련된 책만 계속 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그 분야에 거의 준 전문가는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내용들을 거의 70% 정도는 이해했다라고 하면 말이죠. 물론 50권까지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한 30권 정도 읽어도 그 이후부터에 읽는 책들은 거의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읽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수집의 핵심은 뭐냐면 관련 분야의 책들을 탐독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 책에 국한되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 쓰기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지금 이렇게 강연을 들으시면서 도움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영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신문 기사라든지 또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메시지 등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접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셔서 어떻게 보면은 도구 상자에 도구들이 채워져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내가 이럴 때는 이러한 사례들을 좀 써야 되겠다. 그래, 내가 어떠한 주장을 펼칠 때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저 책에 있는 인용구를 좀 쓰면 좋겠다. 즉, 자신의 보물 상자와 도구 상자에 많은 것들을 채워 놓아야지만이 추후에 책 원고를 쓸 때 훨씬 편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 수집은 평소에 꾸준히 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더더욱 책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관련된 모든 분야에, 즉 자신의 핵심 키워드가 되겠죠. 내가 성공이라는 키워드. 성공은 조금 상위 개념이네요. 그죠? 좀 하위 개념으로 인사관리 또는 인간관계
또는 처세 또는 가정교육 이런 등등의 어떤 조금은 자세한 그런 키워드들을 좀 잡아서 관련된 자료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나에게 정말 유의미한 것들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작업이죠? 바로 글쓰기죠. 그죠? 그래서 마치 요리사가 필요한 재료들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이를 잘 조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하고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재료들을 먼저 만들고 난 후에는 본격적인 요리, 즉 글쓰기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물론요, 이게 정해진 룰은 아니에요. 작가마다 글을 쓰는 방식이 다 다르고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딪혀 보면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들을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나의 일반적인 글 원고 작업의 패턴이라고 하지만 또는 그게 원고의 주제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또 때때마다 그 방식이 좀 변형되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부딪히면서 원고를 쓰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조지프 퓰리처가 이런 얘기를 하죠. 무엇을 쓰든 짧게 써라. 그러면 읽힐 것이다. 명료하게 써라. 그러면 이해될 것이다. 그림같이 써라. 그러면 기억 속에 머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장황하게 쓰면요, 이야기의 핵심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길게 쓰기보다는 간결하게 짧게 끊어서 쓰는 연습이 글쓰기에서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내가 이번 챕터에서는, 또 이번 꼭지에서는, 또 이번 문단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생각을 담겠다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키보드에 손이 흘러가는 대로 쓰다 보면 분명히 목표가 인간관계를 잘하자라는 건데, 글은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라는 부분으로 흘러간다면 그 어떤 포인트가 틀려서 독자들로 하여금 좀 혼선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무엇을 쓸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한 후에 이를 간결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즘에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독서를 공부하려고 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례와 경험 위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책쓰기 코칭 랩 카이로스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세상에 없는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그죠? 네, 예비 작가로서 책 내시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화면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저희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로로 저희와 함께 이렇게 만나셔서 꼭 언젠가 본인의 저서를 손에 쥐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뵙겠습니다.